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신앙 유산을 조명해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영남 2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하광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봉화군 법전면에 있는 봉화 척곡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배당 안에 들어가 계시는군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봉화 척곡교회는 1907년 일찍이 믿음을 받아들인 한국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인재들을 키우며 무엇보다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 왔는데요. 재작년 복원한 초가와 목조가와 하나하나에까지 깃든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낙동강의 시발점인 경상북도 봉화군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많아 자연산 송이가 특히 잘 자라는 경북 내륙의 산간도시입니다. 특히 과거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 지점이기도 했던 봉화군 법전면은 산림 목재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114년 전 이러한 첩첩산중 오지에도 복음이 뿌려졌고 그 복음은 마을을 변화시키며 일제에 맞서 애국신앙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척곡교회의 시작은 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탁지부의 관리를 지낸 김종숙 목사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세문안교회에 출석하던 김종숙 목사는 예수교를 믿어야 조국을 개명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1905년 가족과 함께 처가가 있던 경북 봉화로 내려와 복음을 전파하며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30리 떨어진 상운면 문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최재구 성도를 비롯한 척곡마을 성도들과 함께 척곡교회의 시작인 기도처와 후학 양성을 위한 명동서숙을 세웠습니다. 1907년 기도처로 시작된 척곡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2년 후인 1909년엔 최재구 성도가 헌납한 토지와 당시 김종숙 교우의 헌금으로 9칸짜리 기와집 예배당과 6칸짜리 초가 명동서숙을 건립했는데 당시 초기 교회 건물들이 기역자나 일자 형태로 지어졌던 것과는 달리 척곡교회는 9칸 규모의 미음자형 건물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동서쪽에 각각 소슬 대문 형식의 출입문을 두어 남녀의 출입을 구분했는데 이러한 척곡교회 예배당은 세월의 무게 속에 붉은 벽돌 예배당으로 한 차례 작은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부의 단과 아치형 나무 장식 그리고 교육시설인 명동서숙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907년 그때 이 산골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민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나라 해방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운동을 많이 한 교회고. 척곡에는 이게 마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게 와가지고 깊은 산중을 물색했는데 처음에는 저 산 넘어 산도이라는 곳을 정했다가 너무 깊어서 여기를 택했는데 마침 최재구란 분이 땅을 기증했기 때문에 절반은 군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가지고 예배당 개화집 명도서적은 돈이 멀어서 초가집으로 지었는데 일제강점기 척곡교회 김종숙 목사가 명동서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은 조국 독립을 위한 후진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김종숙 목사는 척곡교회와 담장 너머 명동서숙을 통해 기독교육을 실천하며 애국신앙을 고취시킴은 물론 봉화 지역 6개 교회의 시무를 도맡으며 독립군 자녀의 신앙교육과 독립군의 군자금 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김종숙 목사 저희 할아버지는 고종 황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주1 공사에 공사로 나가도록 예제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대로 언더우드 성사를 만나고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니까 역시 교육 시설이 필요해서 학교를 만들고 또 여기는 담을 만든 거는 신성시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배만 볼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모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실을 맡았고 오늘도 김종숙 목사의 손자인 김영성 장로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척곡교회로 향합니다. 예배 반주까지 능숙하게 해내는 그의 나이는 올해로 96세. 어린 시절 명동 서숙을 뛰놀던 기억을 더듬으며 수십 년 전 고향 교회가 있는 이곳으로 낙향한 그는 할아버지가 세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기를 너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잊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난희 권사가 당신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아버지가 고향 잊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 여기 와보니까 예배당은 다 쓰러져가 있고 명동 소속도 뭐 말도 없고 마당에는 풀이 우거지고 교역자도 없고 그래 와보니 한심했는데 제가 아무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하더라도 와보니 뭐 도저히 못 믿겠어요. 봉화 군청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역사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냐. 그 당시 군수가 내 제자였어요. 경상부도 내려고 하니까 유인희 군수가 뭐냐면 선생님요 밑자 본적이시더 문화재청에 내시더. 그래서 문화재청에 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문화재가 됐습니다. 김영성 장로의 대를 이은 헌신과 주변의 도움으로 척곡교회는 2009년 명동 서숙을 1차로 복원하고 척곡교회 예배당을 첫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엔 설립 당시에 예배당을 둘러싸고 있던 담벼락과 소슬대문도 복원을 마쳤는데 담벼락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순사의 접근을 감시하려고 뚫은 구멍까지 섬세하게 재현했습니다. 모든 복원을 이뤄낸 척곡교회는 2016년 박영순 목사의 부임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는데 과거 명동 소속을 통해 인재를 길러왔던 역사를 되새기며 기독교육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교회 학교만은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 순회 사역을 했어요. 한 6개월 하면서 이 척곡교회에서도 장로님이 학생들은 있는데 이제 지도자가 없다고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전부 불신 가정 아이들이에요. 한 명도 믿는 집 아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표는 선조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이 교회를 다음 세대의 손에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역할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손에 안전하게 넘겨줄까.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을 전도해가지고는 다 온다 그러면 5집이거든요. 우리 기대하는 거는 청소년에게 역점을 두고 또 멀리 있어서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도록. 지역 내 인재 교육의 산실이었던 명동 서수. 김영성 장로는 이곳이 단지 신앙의 유산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끊어졌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때를 매 순간 소망하고 있습니다. 114년 전 경북 봉화군 산골 오지에 세워진 봉화 척곡교회. 복음을 들고 돌아온 한 영혼에 의해 척박한 산골까지 전해진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척곡교회는 뜻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봉화 척곡교회, 저는 지금 110년 전 이 교회를 세운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인 김영성 장로님과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영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박영수 목사님, 오늘이 특히 스승의 날인 만큼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김종숙 목사님이 명동서숙을 세우셨잖아요. 그 신앙의 유산을 이 깊은 산중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이어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조들의 그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학생들 양육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제가 한 3번 정도 차량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우리 명동 소숙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어른 예배 다 마칠 때까지 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캠프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신앙 훈련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네, 김영성 장로님, 봉화 척곡교회는 해마다 음악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악회인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1910년경에 저희 할아버지 김종수 목사는 덕수궁에서 고등학교를 모셨습니다. 그때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덕수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 했는데 그건 사실 속은 겁니다. 미국도 일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 잠시 나갔다가 할아버지 외곽에 있는 봉은 법제면 하는데 이 산골 마을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의병대 대원들 그런 가족을 중심에서 결합돼서 세운 교회가 척곡교회입니다. 네, 장로님,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가에서 웬만한 시설은 다 해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2가지입니다. 교육자가 거처할 보관관을 세우지 못하고 제가 나이 96세인데 떠나갈 수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거처할 보관관을 하고 우리 중요한 문서가 청량산 도릴바움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문서를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보관을 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또 꿈은 학교입니다. 말하니까 이 명도 소속을 발전시켜서 대안학교를 만들려면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마지막 평생의 소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영수 목사님,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또 깊은 산중에 있는 교회라서 기도 제목과 비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 신앙으로 교회에 꼭 붙어서 살기를 위해서 그걸 제일 첫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또 이 지역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오래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거리가 너무 멀고 담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교회나 기관이나 뭐 여천대나 남성교회나 이 지역에 전도해 주실 분, 전도에 동참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오셔서 전도해 주시면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스승의 날인 오늘 일제강점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경북 봉화 지역에 학교를 세워 나라 사랑을 일깨운 스승 김종숙 목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영남 2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